네, 북한의 이번 도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어제 새벽에 함경남도 심포 일대에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정확히 목표에 명중했다. 이렇게 전해 왔습니다. 먼저 전략순항미사일이 어떤 무기죠? 예, 전략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요. 예. 통상 이렇게 그 전구 범위를 넘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싸우는 전장의 한반도 전체를 본다면은 한반도를 넘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하와이 아니면 미국 이렇게까지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전략이라는 앞에 말을 붙이게 됩니다만은 네. 특히나 북한이 전략이란 말을 붙일 때는요 핵을 탑재했다라고 할 때 전략이란 말을 통상 붙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북한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요, 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전략이라는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처음부터 전략순항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 당국은요 처음에는 기종 미상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전략순항 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뭔가 당국이 신중하게 확인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한 가지 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는요. 네.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을 우리 군이 판단하고 인정을 한 것이지 북한이 얘기했지 전략 순항 미사일이다, 즉 핵을 탑재했다 이런 것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당연히 해상에서 뭔가 발사가 돼서 날아갈 때는 이게 탄도 미사일이 아닌 이상은요 즉각적인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한 이후에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예. 장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런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었는데 예. 그러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지금 전략순항 미사일은 그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 북한이 뭐 전략 순항 미사일 그러지만 저는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라고만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우리가 SLBM이라고 하죠. 네.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은 SLCM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발사한 것은 SLCM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SLCM을 발사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뭐 기존에 그 탄도 미사일 발사하듯이 수직 미사일 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만요. 예. 또 이 SLCM이 되게 재밌는 것은 어뢰 발사관, 그러니까 우리가 어뢰를 쏘는 이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토마호크와 같은 그런 미사일도 예. 사실은 그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발사가 가능하도록 원래 설계가 됐습니다. 아, 그럼 휘어서 물속에서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발사할 때 보면은요, 예. 발사 지금 사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네네. 그 보통 우리가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해서 볼 때 보면 수직 발사를 하면은 거의 뭐 100% 90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상당히 가파른 각도에서 발사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번 발사한 거를 보시면은 각도가 상당히 이렇게 직각하고는 좀 멉니다. 아, 낮군요, 각도가 각이. 예, 상대적으로 낮은데 예. 그래서 이제 발사하는 이 각도를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거의 한 45도 이하 혹은 30도 이하 정도 발사가 된 걸로 봐서는요. 예. 이게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라 네.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다음에 이번에 발사한 잠수함이 네. 이제 824 영함이라는 배고요. 이 배가 사실 실전 배치된 배라기보다는요. 네. 시험 발사를 위한 테스트베드 성격이 강한 선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존에 이제 수직 미사일 발사관, 기존에 북극성을 발사하던 발사관이 함교 쪽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예. 이거의 기존의 발사관을 제거하고 이런 이 뭐라고 그럴까 순항 미사일용 발사관을 별도로 넣은 것이 아니라 예. 어뢰 발사관을 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조금 제가 이제 지금 주의하는 바입니다. 네. 예. 이번에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만은 예. 순항 미사일은요, 기존의 대함 미사일과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네. 대함 미사일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배에서 다른 배를 공격하기 위해서 발사하는 미사일인데 예. 이 미사일은 굉장히 낮게 비행을 하고 지정한 경로에 따라 비행을 할 수 있어서 예. 이렇게 수면 위를 이렇게 거의 스치듯이 날아가다가 목표를 타격할 수가 있거든요. 이 기술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순항 미사일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북한이 당연히 2014년, 15년에 이미 이런 대함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2021년부터 지금 공공연하게 순항 미사일 발사에서 이번 발사가 아마 공개된 발사로는 6번째일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어느 정도 기술이 쌓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은요, 일단 잠수함에서 이것을 발사할 수 있다는 말, 특히나 이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기존에 지금 이제 이 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기존에 북한이 배치하고 있는 잠수함들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는 예.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몇 척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냐? 한 70에서 80척 정도의 잠수함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예. 물론 되게 조그만 잠수정까지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소위 잠수함정들 사이에서 예. 그래서 최소한 로미오급, 뭐 구형이긴 하지만은 거의 한 2,000톤 미만급이긴 합니다만 북한에서 굉장히 큰 잠수함을 평가되는 이 로미오급에서요. 예. 이러한 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은 예. 위협이 증가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뢰형으로 이렇게 순항 미사일 발사했다는 거면 우리 예. 측으로서는 이게 빨리 알아차려서 요격이 어려운 그런 수중 전략 무기로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수중에서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요. 네. 기존의 로미오급에서도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걸 좀 나눠봐야 되는 게 예.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과 발사한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를 때릴 수 있다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예. 즉 정확하게 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도 기술이라든가 혹은 대한민국의 주요 목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정찰 능력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북한이 추구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방향성으로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미 이런 능력을 한 10여 년 전에 갖췄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이 그런 것을 쫓아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능력을 높여나가는지 살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발사한 게 북한이 예. 미리 예고했습니다마는 한미 연합훈련 최장 기간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고요. 다만 북한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핵 억제 능력이다라고 북한이 평가를 했어요. 즉 마치 이것이 핵을 탑재하고 공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검열 발사라고 해서 마치 실전에 이러한 핵을 탑재한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배치한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예. 이거는 과한 얘기고요. 여기까지는 좀 너무 나간 얘기긴 하지만은 북한이 능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